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250년 전으로 되돌려 인류의 지적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한 사람과 그가 남긴 책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을 알린 고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 자유와 질서, 그리고 부와 도덕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정교하고도 깊이 있게 설명한 통찰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가 세상에 발표되던 해 스코틀랜드의 한 철학자는 국가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는 도덕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첫 책은 도덕감정론, 인간의 공감, 감정, 양심이 어떻게 사회를 이루는가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이기적인 동시에 공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연민을 느끼고 그 연민을 통해 도덕이라는 사회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점은 국부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빵을 얻기 위해 푸죽한 주인의 자비심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해결한다. 이 말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마치 인간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요.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필요가 만나는 접점, 즉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이 만들어내는 질서와 조화였습니다. 국부론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불을 금은 보화나 제국의 크기가 아닌 일반 민중의 생활 수준과 생산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즉 한 나라의 진짜 부는 그 국민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며 그 생산물을 얼마나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분업입니다. 스미스는 바늘 공장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약 한 명이 혼자서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고작 20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을 세분화하여 10명이 각자 한 가지 작업만 반복한다면 하루에 무려 48,000개의 바늘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바로 분업이야말로 생산성의 본질이자 부의 기초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스미스는 경제를 단순한 수치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 협업, 그리고 질서 있는 교환 구조가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고 본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흔히 자유방임주의나 무규제 시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원래 의도는 조금 더 섬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규칙 있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흐름이 발생한다고.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내부의 자율성이 작동하기 위한 도덕적 기반과 법적 구조, 그리고 신뢰라는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스미스는 시장의 자율성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 또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3가지 역할을 강조합니다. 국방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법은 사적 재산권과 계약을 보호하며, 공공시설과 교육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유로운 시장은 결코 방임된 시장이 아니며 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과 법, 제도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스미스는 가격 체계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 경쟁과 정보의 흐름에 따라 변동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기적 요인을 걷어내고 보면 상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력과 자본, 재료비를 반영한 자연 가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그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결국 그 가격은 자연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 개념은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 가격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부론은 단지 이론만 다룬 책이 아닙니다. 스미스는 당시 유럽 열강들이 벌이던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적 무역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영국의 미국 식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자유무역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속적인 번영은 군사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환에서 비롯된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 경제 질서, 자유무역 협정, WTO, 글로벌 밸류체인에까지 영향을 미친 놀라운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단순히 시장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도덕, 법, 공정성,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가 꿈꾼 시장은 강한 자만의 동무대가 아닌 경쟁을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무대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한 사회가 부유해지려면 모든 시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쿡브로는 한 사람의 경제 이론을 넘어서 한 시대의 철학과 사상을 품은 위대한 선언서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혼돈이 아닌 질서를 낳도록, 탐욕이 아닌 공정함으로 이어지도록 그 안에 도덕이라는 숨은 질서를 함께 심었습니다. 오늘의 경제가 어지럽고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쿡브론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구조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자유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부는 어떻게 나눌 때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가? 지금까지 쿡브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